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시니까 신세대 사역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BTS는 모두 몇 명이고 그 멤버들 이름을 아는 대로 써보십시오. 시작. 네, BTS는 모두 몇 명이고 네, 멤버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7명. 이름은 지민. 네, 7명은 어떤 이름일까요? 네, RM 진슈가 네, 3명. 네, 7명이죠. 네. 전국 B, J-Hope, 지민, 슈가 5명, J-Hope, 지민, B, 전국 4명.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식이 이것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서연고, 중경, 외식이 이건 무엇의 약자일까요? 자,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답을 한번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는 한 해에 신입생이 몇 명일까요? 네. 이런 질문 가지고 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TS 7명이죠. 진, 지민, 정국, J-Hope, RM, 슈가, V 7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이.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서연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러면 중경, 외시이, 중대,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이렇게입니다. 제 얼굴이 PPT 화면을 가린다고요? 제 얼굴이 PPT 화면을 가린다고요? 네. 왼쪽 상단을 좀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동황차 이거는 네, 도망쳐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거 안 돼, 도망쳐. 주식 들어왔는데 이건 안 도망쳐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프로그램상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합니다. 미네르바 대학교는 한 해 신입생이 몇 명 들어갈까? 예, 미네르바 대학교 이거는 미네르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 이름이 책이 안 보이나?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미네르바 대학교가 이런 대학교입니다. 2010년에 설립되었고 신입생 20명을 출발했고 전 세계에 별도 캠퍼스 없이 7개의 특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100%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실시간 토론 방식을 하면서 하는 이 미네르바 대학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을 쌓는 것에 비해서 이 미네르바 대학교에는 정말로 진짜 필요한 실력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자, 메타버스 교회 학교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 두 번째는 이 메타버스 세대,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1700년도 수메르인의 기록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학교 끝나면 밖에 싸돌아 다니지 말고 집에서 숙제해라. 형은 다른데는 왜 그래? 아빠 말 듣고 있어? 그럼 말해봐. 따라해보라고. 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이것이 BC 1700년의 경우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수메르의 전투판을 보니까 해석하니까 요즘 젊은이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집트의 벽화를 해석해 보니까 역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옛날 사람들은 힘있고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용사들이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한비자에 의하면 그리고 숙종실록에 의하면 예전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신세대들에 대해서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20세기 학생, 20세기 사람이 교사, 19세기 교실에서 18세기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요즘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에서 김용석 소장님이 쓴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요즘 세대에 대한 아주 해박한 그리고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이 책을 북 콘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들 함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세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대 구분, 이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에서 보여지는 이 세대 구분입니다. 여기 보면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G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PPT를 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복습하면서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네. 묻지마 세대가 있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X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가 있고, 그리고 G세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대 구분을 약 40년 단위로 하였습니다. 근데 15년, 18년 단위로 끊고 최근에는 15년 단위로 한 세대 한 세대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요즘 G세대 외에 이 코로나를 정통으로 겪었던 이 코로나 세대들이 있습니다. 다른 매체들을 사용하고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메타버스 환경을 접하고 이 메타버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저도 이번에 고신대 겸임 교수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대학과 전혀 다르고 또 예전에 학사 편입해서 학교 다녔던 것들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나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X세대, 생물학적으로 어떤 해에 태어났는가 이것이 그 세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를 누리고 또 어떤 문화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조금 꺼주시면 이 강의 들으시는데 굉장히 우리 박정임님, 네 마이크 조금 꺼주시면 네 고맙고 조민철님 계시네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첫 가사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1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첫 번째 다 사랑스러워, 두 번째 핫 이슈, 세 번째 오로라 미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가사 들으면 첫 번째 사랑스러워가 생각이 난다. 이분은 X세대입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드셔도 연세가 많아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때 핫 이슈 이게 딱 떠오르면은요 밀레니엄 세대고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오로라 미시 이게 먼저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바로 G세대입니다. G세대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콘텐츠도 각기 다르게 사용하죠. 이 X세대들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미 완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정주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세대가 X세대입니다. Y세대들은 유튜브 같은 콘텐츠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골라서 이렇게 보게 되고 듣는 그런 세대들이죠. G세대들은 자기가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영상을 올리는 세대.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속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이 메타버스 세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와 또 그들에게 맞는 콘텐츠를 우리가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4편의 영화가 올라올 건데요. 이 4편의 애니메이션, 이 4편의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2편의 영화, 2편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2편과 앞에 있는 4편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간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4편의 영화는 애니메이션들은 모두 디지털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디즈니에서 만들었죠. 공통적인 특징은 이 4편이 다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었던 영화입니다. 한편 이 2편은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왜 참패를 했느냐? 앞에 있는 4편은 시나리오를 초등학교 4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본을 썼습니다. 이 2편의 포카혼타스와 노틀담의 고추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본을 쓰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대본을 만드는 것도 Recording in progress. 사람에게 따라 가지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화 업계에서는 알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학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강의를 하는 샌더가 내가 전하자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의 채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리시버, 수신자에게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샌드가 제가 되겠죠. 리시버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입니다. 메시지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고요. 채널은 이 PPT와 또 이렇게 영상과 음성을 통해서 이 오늘 강의와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 이들은 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본 것처럼 가상현실, 한번 써볼까요? 메타버스의 영역이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힌트 하나만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거울 세계였죠. 자, 어떤 영역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어떤 현실이 있었죠? 네, 가상현실. 또 두 번째, 어떤 현실이 있었습니까? 네, 증강현실. 네, 증강현실, 거울 세계, 라이프로깅, 가상현실. 네, 디딤돌 교회. 제가 편의점 상품권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편의점 상품권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어렵지 아니하시면 그 비디오를 켜주시면 우리 강연에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이 순간 청소년들은 별로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을 주시면 이 강의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온라인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뭐 외모의 잘남 이런 거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저도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다. 함께 같이 강의를 같이 나누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희님 감사합니다. 네, 김태봉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서보다 낫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성도님도 순종하고 우리 학생들도 순종하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강의 들으시는 점을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하시고 신앙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풍성하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할게요. 자,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 이 메타버스 세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굉장히 다르다. 첫 번째, 1인칭에서도 지성과 정서와 그리고 행동이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예전의 세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첫 번째, 접속하기에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접속.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교수님 바로 이분입니다. 최재붕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호모사피엔스 최근에 아주 작년에 강제 각광을 받았던 그걸 또 지금도 계속 이런 분야의 강의와 책을 통해서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사람들은 접속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메타버스 시대가 스마트폰을 자기의 신체 일부로 그래서 접속해야만 안정감을 누리고 이 메타버스 세대, G세대, 이 알파 세대들은 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졌을 때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예전에 M시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M시대가 뭐냐면 데스크탑으로 인터넷과 연결하는 세대. 이들은 아래 한글 잘 돌아가고 엑셀 잘 돌아가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이 컴퓨터 고장났다. 그런데 이 G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지 못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연결한다.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검색하면서 지식을 습득한다. 여러분 검색하면서 지식을 습득한다.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우리의 두뇌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현대인이 습득하는 지식의 속성 패러다임입니다. 영화 언제 상영하는지 여기 보면 또 들려오는 영화 음악 제목 있죠. 음악 제목. 예전에는 카페에 갔는데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 들린다. 그러면 종업원에게 가서 또 직원에게 가서 이 음악이 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플, 이 음악을 듣고 음악의 제목을 가르쳐주는 그 어플을
사용해서 이 제목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클릭하면 그 유튜브로 혹은 또 영화, 음악을 해주는 스트리밍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음악을 다시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 메뉴 이런 것들도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말의 날씨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 참고 자료들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 여행을 어떻게 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맛집이 있나 그 다음에 저 주식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세상을 알았고 예전에는 9시 뉴스를 보고 세상을 알았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검색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어떤 걸 배웠나요? 요즘 아이들은 기타, 예전에는 기타 치는 형이 가서 밥을 사주고 기타를 배웠고 그 다음 또 예전에는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정말로 그 선배, 사수로부터 배웠죠.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뭐냐면 확정 편향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확정 편향, 한 가지에 몰두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고 한 가지에 함몰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 알고리즘. 여러분 유튜브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검색하는 거, 그것에 비슷한 영역들만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세상의 전부인 거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 시청자들이 있는데 이 많은 시청자들이 패턴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분석합니다. 그럼 이 유튜브 분석된 이 패턴들을 가지고 이 시청자에게 이런 자료가 나왔다, 또 이런 콘텐츠가 나왔다,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더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론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10대들의 사망률이 미국의 10대들의 사망률이 미국의 10대들의 우울증 이것이 어느 시기하고 비슷하냐면 SNS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때 그 시기와 미국 10대 청년들의 자살률과 그리고 우울증과 유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여기 보면 여기 한 파트로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좋다 하면 행복해하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럼 이 가짜 뉴스를 계속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의식의 구조가 이 사람에게 몇몇에 있는 조직들이 그리고 몇몇에 있는 모임들이 이 사람들의 정서나 지성을 조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좀 약간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함부로 쉽게 부리는 그런 좀비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검색하면은 자기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색해서 남들이 추천해 주는 거,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사게 되고 결정하면 결정장애, 자기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은 가짜뉴스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이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가짜뉴스를 전가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카톡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카톡을 퍼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1인칭의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 세대는 정말로 어떤 분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라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1년에 250개, 일주일에 약 7개 라면을 먹는 이 지영준이라는 친구. 이분은요, 이 라면에 집중하면서 블로그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의 라면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라면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레시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책도 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그래 이 분야에 있어서는 라면의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장 뛰어난 그리고 아주 박식한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국인은 우리 한국군 이 군대의 문화, 이 문화에 빠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1인칭 지성의 영역에 있어서 이들은 직관적인 이해, 짤 문화로 이루어지는 밈이라고 이루어지는 이 직관적인 것을 그들은 이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텍스트를 읽고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지, 상징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간단한 어떤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학생들이 설득되고 또 이 학생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울한데 추천해 줄 곡이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떤 곡요? 예,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좋아요. 예, 철저법이 조금 틀리죠. 근데 이들은 소고기를 소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로. 그렇게 이거 언어 유희를 즐기면서 서로 문장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이 우울할 때 여러분 요거 짤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분위기가 확 업됩니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인생은 원래서 거기서 거기다를 약간 뒤틀어 가지고 이거를 짤로 해서 오늘 회식할 때 이거 먹을까 하면서 이걸 날리기도 하고, 직장인들의 일주일, 직장인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월요일 날은 정말 자전거를 지고 올라가는 만큼 힘들고, 수요일 되면 고비가 넘고, 금요일 되면 이제 룰루랄라 하죠. 이거는 직장인이 월요일 시작할 때 딱 보여주면서 힘내자, 뭐 토요일이 온다, 이렇게 조금만 견뎌, 힘을 내. 그것보다도 이 문장 하나, 이 사진 하나가, 이 짤 하나가 훨씬 더 효과적인 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물건 사고 싶을 때 우리 저거 살까 할 때 사자가 사자에게 야 이거 사자. 그리고 좀 약간 몸이 힘들고 또 약간 그렇게 하는 분에게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야 일어나 힘을 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것보다는 우리도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하면 힘이 없는 친구들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한번 분위기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아이들이 문장으로 메타버스 세대들이 감동을 받고 서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모티콘이나 이런 짤문화, 밈을 통해서 서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 세대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소화하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들이 발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 여러분 이 창의력이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옛날과는 전혀 다른 이 아이들의 일기들. 뭐 예를 들면 병원에 간 날 제목.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니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예, 초등학생이 쓴 일기인데요. 이 생각 구조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또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부터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예, 생각의 포인트가, 생각의 구조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또 이런 메시지, 이런 글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다음에서 틀린 말, 맞춤법으로 틀린 말을 고르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이거는 원래 문장이 틀린 거, 맞춤법이 틀린 것을 정의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같이. 나 혼자 먹는 건 틀린 거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저는 이 친구가 앞으로 나중에 진짜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건 틀린 거다. 이 선생님이 좀 약간 감수성이나 또 이 선생님이 조금 약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거하고 상상력을 자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이들에게 힘든 일들이죠.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계속 살려야 되는데 우리 공교육이 그런 상상력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공교육에 의해서 자기의 창의성이나 또 자기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어떤 정해진 그런 짜여진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수능이나 또 이런 시험 구조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을 풀어가는 그 공식을 배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저마다의 독특성들이 마음껏 펼쳐날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 셋째 시간에도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메타버스 시대는 팩트 체크의 시대입니다. 팩트 체크.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말을 들으면, 새로운 정보를 들으면 바로 팩트 체크하면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메기를 이 청어나 미꾸라지 안에 집어넣으면은 싱싱하게 의식하니까.
그리고 솔개 이론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솔개가 80년을 사는데 40살이 되면 부리가 낡고 그리고 날개도 낡아지니까 이걸 다시 뽑고 그리고 날개가 그리고 부리가 발톱이 돋아서 새로 40년을 산다. 이 모든 스토리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합성해서 이 동영상도 아직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사진을 그냥 조작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감동은 돼요. 저도 이걸 강의를 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팩트 체크를 하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이것이 바로바로 검색하여서 이거를 확실히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여호수아 태양을 멈춘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멈추게 되는 것 하루에 24시간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지진을 연구하시는 분이 썰물 밀물 연구하시는 분이 하루가 사라졌더라. 그래서 이걸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태양의 그림자를 15도 뒤려가게 하고 그래서 24시간이 사라졌다. 여러분 아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성경 아주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사용하면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메인 복음도 그들은 이렇게 가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듯해 보여도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이 메타버스 세대들을 만나고 또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요.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문해력. 문해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과 문장을 표현하는 능력, 이 두 가지 문해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당에서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당기시오, 당기시오, 당기시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앞에 크게 식당 이문은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써놨는데 사람들이 밉니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당기시오 보고도 밉니다. 저도 밀 때가 많습니다. 한번 밀어보고 우리 쿵 다치면 보면 당기시오구나. 그 문을 당기죠. 주인의 간절한 호소. 우리 한국의 문맹률은 떨어지지만 이 문해력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게 왜 떨어집니까? 갈수록 이 디지털로 문화를 검색을 하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하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이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갈수록 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확정 편향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짧은 문화 이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짜뉴스를 구분할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자마자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터러시가 뭐냐면 문해력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적용하는 능력이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카톡을 많이 쓰시고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이 메타버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관심 분야 외에는 무지하다.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예전에는 연예인들을 여러 명 좋아하지만 이제는 연예인들 딱 한 팀을 좋아하고 그 한 팀 가운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한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집중하지만 오히려 그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그래서 지식의 단편성을 갖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청소년들, 이 메타버스 세대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료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감성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메타버스 세대의 지성적인 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학생들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메타버스 시스템을 준비할 때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감성은요. 먼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예전에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우리 두뇌를 기쁨이가 잡습니다. 그러면 기쁩니다. 그런데 버럭이가 엔진을 잡으면 그냥 버럭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버럭이라는 사람이 이 버럭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주 감정이 되면 버럭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까칠이와 슬픔이. 자, 우리 안에 이렇게 5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이 5가지의 감정이 우리를 어떤 감정이 메인 감정으로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세대, 이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지성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집중해야 되지만 감성적인 요소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고 감성적인 부분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메시지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우리 자녀들에게 상담할 때에도 옳은 말, 맞는 이야기, 이론이 아니라 독트림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 이게 결국은 스토리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하는 유전, 이론적인 것만 했지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스토리를 연결하도록 그리고 항상 예화나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연결하도록 그래야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임팩트거든요. 그 임팩트를 우리가 잘 준비할 때 이 메타버스 세대는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즉흥적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색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검색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들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 돈이 없다. 카드로 질렀더라도 사야 된다. 어떤 걸 눈으로 봅니다. 머릿속은 말합니다. 아니야. 눈은 말합니다. 모르겠다. 그리고 손은 바로 질러버린다. 바로 이 메타버스 시대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YOLO라고 하죠. YOLO가 밑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You only live once. 당신 딱 한 번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YOLO, 청춘, 떠나자. YOLO, 한 번 살아가니까 그냥 떠나자. 저는 이제 여행 티켓 파는 데서 YOLO 와서 티켓 사세요. YOLO 와서 계약하세요. 그래서 YOLO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YOLO 찾다가는 골로 간다. 그리고 골로새서 쓴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인 거 여러분 아시죠? 딱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들은 메타버스 이 세대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또 자기의 감정적으로 바로 충족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특별히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이성에 대한 감정들이 바로 그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남학생 그리고 여중학생이 둘이 아기를 가져서 양가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그런 영화가 나왔었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리고 요즘 수능을 치는 학생들도 너무 쉽게 임신하니까 아재 낙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혹시라도 자기 그 여학생 친구들이 누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낙태시키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아무도 임신하지 않으면 그 돈으로 여행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청년이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첫 번째 성관계를 할 때까지 며칠이면 가능하냐? 한 달 내 가능하다 59%. 근데 당일 원나잇도 가능하다 20%. 그런 시대로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고 원나잇 그냥 서로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루 잠자리 가지는 거 벌써 30%에 가까운 청년들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기독교인 세계관 이런 메타버스 상황에서 누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황 속이라도 누구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작년에 넷플릭스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런 미성년자들과 즉석에서 성만남을 제안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고, 특히 이 메타버스 세대들은 그런 것에 오픈되어 있고 그런 것을 크게 죄악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성 또한 B급 감성, B급 감성이 뭐냐면 메이저 감성, 그리고 아주 그 클래식한 그런 감성이 아니라 그냥 밑바닥 정서, 예를 들면 좀비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은 기꺼이 반응하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은 즐겁게 소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광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아주 대스타가 나와가지고 우리 물건 사십시오. 또 아주 요즘 이슈가 되는 사람이 와서 저는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 광고나 또 요즘 문화를 보게 되면 그냥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약간 어설퍼 보이고 어수룩해 보이고 이거 뭔가 좀 잔인해 보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기꺼이 그냥 베푸는 겁니다. 이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B급 감성으로 대박이란 광고들, 뭐 그런 거 있죠.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좋은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냥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감성으로 사람들이 소화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본을 짜고, 예전에는 아주 좋은 시설에서 좋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광고도 만들지만, 이제는 그냥 너무 편하게, 수월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핑크 감성의 광고, 이 핑크 카드 광고. 좀 보기에는 약간 좀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장면인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야놀자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몸짓하면서 야놀자 야놀자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게 중독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배달의 민족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간 언어의 패러디를 가지고 또 좀 약간 좀 주류 감성이 아닌 비주류, 아주 그 심의,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영상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대사입니다. 그런 걸 떼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쏟아내는 그런 문화의 감성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부터 히트쳤던 이날치 밴드, 이들은 국악과 퓨전을 섞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그런 리듬에 한 번도 못 본 댄스를 겸비해서 뭔가 좀 어설픈데, 여러분 양복 입고 위에 투구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저기 트레이닝 셔츠 입고 그 다음에 사또에 이걸 쓰고 그 다음에 한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뭔가 좀 언밸런스하고 뭔가 좀 어색한데, 그래도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엄청 히트를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우리 이 메타버스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 메타버스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날치 밴드가 작년에 아주 히트를 쳤던 노래가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거를 우리 가사를 바꿔가지고요. 헌금송으로 헌금 딱 시작하는데 헌금 특송을 합니다. 원래 곡은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걸 뭐로 바꿨냐면 복 내려온다, 복 내려온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기독교적인 메시지 약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웃으면서 또 즐겁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반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 그 JMS 정명석이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 가요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 자기를 정명석을 찬양하는, 또 이렇게 정명석의 교리를 이렇게 심는, 좀 우리 기독교는 이런 병맛 코드 이해는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고 패러디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B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의미 있는, 한때는 또 그 트로트 찬양, 뭐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좀 시대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는 그런 콘텐츠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동에 반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감동에 반응하죠. 삶의 의미, 이런 부분들이 터치를 할 때 그들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가르쳐 주어야 많은 것을 외우고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헌팅이라는 청년이 나오죠. 이 친구가 천재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 폭행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해요. 수많은 상담 박사님들, 이분들이 이 윌에게 여러 가지 이론을 해도 그 이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상담보다도 이 윌이 더 아주 특이한 그리고 독특한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션이라고 하는 교수를 만났죠. 근데 션이라는 교수를 만나면서 이 윌이 변합니다. 이 션 교수는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 상처를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이 청년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이 션 교수를 위로하죠. 이 션 교수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 유명한 멘트를 날리죠. 바로 It's not your fault. 그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 인생 망가진 건 내 탓이고 우리 인생 힘든 건 내 탓인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를 10번에 거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자기의 마음의 문들을 열게 됩니다. 오늘의 세대는 감동이 변하는 세대. 이 메타버스 시대는 수많은 콘텐츠가 막 날아다니는 세대. 서로 날 좀 봐라고 서로 나에게 집중해달라고. 유튜브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항상 유튜버들이 말하죠.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너무 이야기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감성으로 터치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고 또 놀라운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컬리라는 사람을 자기 애플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컬리는 이미 펩시콜라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컬리를 이 스티브 잡스가 인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남은 삶을 설탕물 팔면서 콜라 팔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싶겠느냐. 그때 이 스컬리가 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에 변화되고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의 애플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동이 받는데 특별히 이 메타버스 시대에 수많은 콘텐츠,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 이 시대에 내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에 그런 프로그램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도 이런 정서적인 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학생들의 문화적인 코드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6번째, 재미. 오늘 강의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재미라는 부분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역시 강성모님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 강의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자기 유튜브 주소 올리지 마시고요. 예, 서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미, 노잼. 예, 재미가 없는 거. 예, 사형입니다. 사형. 요즘은요. 재미가 없으면 그냥 사형이에요. 사람들이 학교 수업을 듣거나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잼이면 그냥 사람들은 관심을 꺼버리고 그냥 뭐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이 챌린지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해보십시오. 이 챌린지는 무슨 챌린지일까요? 한때 엄청나게 인기 있었잖아요. 네, 아이스버킷. 네, 아이스버킷. 자, 어떤 것인가요? 이 빌 게이츠뿐만 아니고 마크 주커버그도 이것을 참석했습니다. 자, 이게 루 게릭병, 자기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그들 아픔에 참가한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강성모님, 지식이 그 골든벨 레벨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 이 빌 게이츠나 그 마크 주커버그가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 하고 사진을 찍고 인증샷 올리고 저도 했습니다. 예, 저도 했고요. 냉장고 열어 막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거를 카메라 딱 비춰가지고 자 찍어라, 잘 찍어라,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라 해가지고 와 뒤집어 쓰고 여러분 루 게릭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재미 때문에 그런다. 재미가 있어서. 이 재미가 뭐냐? 예, 몰입의 과정입니다. 몰입. 셋째 시간에 이 재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 이것만이 재미가 아닙니다. 그냥 뭐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이 재미가 아니고 재미의 진짜 핵심 에너지는요. 핵심 메시지는 몰입입니다. 몰입. 여러분 게임에 애들이 왜 집중합니까? 왜 재밌다고 합니까? 게임에 왜 몰입합니까? 자기들은 그 게임이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셋째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소확행, 어떤 큰 나중에 꿈을 이루겠다,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내가 노벨상을 받거나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은 또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소확행을 찾습니다.
소고기가 확실한 행복을 주죠. 네, 오늘 소고기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작은 거지만 확실하게 줄 수 있는 행복. 이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 중에서 나온 것인데,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행복하다. 좋다. 근데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현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소확행, 참 놀랍게도 책이 1위죠. 그리고 1위 한 책들을 한 번씩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정서적인 특징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래 집단은 뭉치고 이주의 집단은 공격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죠. 친구란 영화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조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교 1등, 또 여기 보면 이렇게 건들건들하는 애, 또 장례식 하는 그 집의 아이, 서로 환경은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또 자기 상황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친구입니다. 그들이 서로 절친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한 반에 65명이 있었거든요. 이사장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의 아들이 있고, 근데 둘이 정말 친해요. 절친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 어떻습니까? 차별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휴먼시아를 우리가 보통 주공 아파트를 이렇게 브랜드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휴먼시아에 사는 초등학생들을 다른 친구들이 휴거라고 보요. 휴거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들림 받는 거 휴거지 않습니까? 근데 휴거를 휴먼시아 사는 거지. 차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별로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리고 내가 오는 호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 분수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면 이렇게 물을 쏘아 올려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거. 근데 여기를 자기 아파트 아닌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거를 못 오게 하고, 이 차별적인 거. 어떤 아파트 사느냐, 부모님이 뭐 하시냐, 이것에 따라서 친구가 나누어지고 딸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 학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지금 점점 와 있습니다. 구분이 세워지는 시대. 공포감. 여러분, 이 메타버스 시대는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아주 유명한 인기 유튜버가 갑자기 은퇴한다. 혹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콘텐츠를 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 이상 공황장애 시달려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워낙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고 또 시대 변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내 전성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지만 변덕이 심한 이 현대사회에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관심이 금세 달라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풍노도, 이 메타버스 시대는 정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만드는 것도요, 하루에 10개 올리고 하루에 20개 올리고, 없는 그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네,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댓글,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페이스북 논쟁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사명감을 가지고 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건 뭔가요? 여러분, 토론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SNS에서 토론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나중에는 그 현장에서 막 싸우자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주소, 데이터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 실제로 결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칭 의지. 지금까지는 지성과 감성을 보았고요. 이제는 의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천동설. 나는 가만히 있고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그게 아니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아나무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는 시대. 예전에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워낙 이 메타버스 이 상황이 더욱더 많이 또 여러 문화들이 확산되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정서들, 그들의 어지들은 빠르다. 늦는 것은 죄죠. 음식도 늦는 것은 죄다. 그래서 이 여러 피자집 보면은 이 배달 시간보다 늦으면 우리가 값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빠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쿤 세대. 코쿤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는 것을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근데 집에서 그냥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깥에 약속을 했다가 약속이 깨지면 훨씬 더 좋아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요즘 이 살아가는 메타버스의 세대.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행복한 것은 그냥 옷 잠옷 편하게 입고 스마트폰 충분히 충전시켜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SNS를 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만족스럽다. 밖에 나가서 액티비티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점점 그 가정 안에서 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누리는 향유하는 그것을 더욱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 안에서 홈투죠. 그리고 자기 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스스로 강제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이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취향, 자기의 취향, 자기만의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장면을 담은 것일까요?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을 포착한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면 네, 집단 지성, 여러분들 지성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성모님, 네, 답변이 여기는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의 나자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파도가 엄청 큽니다. 여기에서 최고로 세계 기록이 427m, 그 파도를 서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핑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걸 합니다. 이 파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이 서핑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거 왜 가냐? 자기 취향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민트. 우리나라에도 지금 청년들 민트에 꽂혀가지고 초콜릿도 민트 초콜릿, 국수도 민트 국수가 있더라고요. 남들이 안 하는 것, 하지만 자기는 이걸 하면서 자기들끼리 동료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 어딕션.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이런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열려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저녁 6시부터 그리고 밤 12시 정도까지 하고 끝났죠. 방송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많은 채널들이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딕션, 중독에 쉽게 빠지죠. 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중독들, 제가 교목으로 섬길 때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종교 시간, 우리 성경 시간에 어떤 학생이 과학책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이 과학책을 왜 올려놨냐? 이렇게 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하는데 갑자기 이 과학책이 움직이는 거야. 이런 교과서가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책 속을 파서 휴대폰을 숨겨놓고 그 다음에 문자를 하고 덮고 문자를 하고 덮고, 근데 마침 그때 이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때 진동으로 돌려놨으니까 책이 움직인 거죠. 얼마나 기절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중독에 빠지면 그 속에 함몰됩니다. 스몬비, 그러니까 폰에 집중하면서 주변을 집중하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스좀비가 아니고 스몬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속에 빠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편향,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소망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끝내버립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시대는 가성비와 가심비가 동시에 공존하는 세대. 이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낮지만 하지만 성능은 괜찮은 것. 가심비는
얼마든지 돈을 지불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가성비와 가심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탕진잼, 개꿀잼. 탕진잼, 돈을 그냥 막 푹푹 써버리는 거, 통장이 되도록 그냥 막 써버리는 거, 그거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반면 이와는 다르게 또 달관 세대. 달관 세대는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이 달관 세대, 이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거 안 바라고, 내가 큰 집에 안 사고, 그냥 나의 생각을, 나의 관심을, 욕심을 줄여버리면 그만큼 나는 만족도가 높다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남녀 구별에 대한, 여러분 이것이 요즘은 그 젠더 의식과 같이 겹쳐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이야기는 나중에 아마 셋째 시간에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인칭인데요. 자, 1인칭, 자기 스스로의 감정, 스스로의 지식을 얻고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들, 이것은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사사기 세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가 맞다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그것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세대를 요즘 시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칭으로 해서 그러면 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들과 어떤 태도를 사면서 살아가느냐, 요즘 세대들은, 이 메타버스 세대들은 특별히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 자, 강정을 시켰는데요. 이 사람이 밑에다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보실까요? 졸마탱 오졌다리 오졌다. 한 입 먹고 지려버렸다. 자, 이 말은 이 강정이 맛있었단 말입니까? 맛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답은 맛이 있다는 거죠. 맛이 있어서 한 입 먹고 지려버렸다. 한 입 먹고 감동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날씨가 추워서 배달이 취소되거나 배달이 오는 것은 너무 식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강정을 먹고 후기 남긴 사람이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인데 이 주인은 지금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정중하게 사과문을 올리죠. 자, 이 사람은 맛있다, 질렸다 이렇게 하는데 질려버렸다. 한 입 먹고 그냥 못 먹겠다고 이렇게 버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감자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님이 후기 올렸으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밑에 댓글 달죠. 사장님이 맛있게 드셨다니 기분이 짱나네요. 이 짱난다, 짱 좋다 이 말은 좋다 그런 뜻으로 이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짱난다는 말을 기분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것도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기분이 짱난다 이 말은 기분이 짜증난다. 근데 이걸 청년들이 보게 되면요, 맛있게 드셨다니 기분이 짱 좋다라고 해야 좋다라고 이해하는데 기분이 짱나네요 하면 기분이 짜증이 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의 차이죠. 바벨탑. 이런 바벨탑 이후로 사람은 사람의 의견을 서로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세대를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서 계속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 분야,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단어들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더욱더 심각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2005년도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자, 한번 해독해 보실까요? 자, 이 외계어 편지를 해독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강성모님 아주 활기차게 채팅에 소통을 해주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원이 들어왔어요. 이번 시험 망쳤어요. 어째요? 하지만 노력해서 성적을 올리려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부탁 잊지 그리고 부탁한 거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잘 부탁드려요. 자, 15년 전에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기성들은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문장을 구호를 가지고 그런 암호를 가지고 서로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게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더욱더 강화된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신조어 능력 고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번 군싹. 군싹이 뭘까요?
그리고 oneness 11번. oneness가 어떤 뜻일까요? 네. 군싹은 군침이 싹 도노. 이 말은 그 제안이 굉장히 솔깃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야구 보러 갈래? 완전히 군싹. 이 말이 그래 나도 아주 솔깃해. 나도 가고 싶어. 그 말을 한 단어로 군싹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야, 그건 네 스벌제야. 스벌제가 뭡니까? 8번.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러니까 자기가 초래한 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질러가지고 일으킨 그 일, 이걸 스벌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스벌제가 아닙니다. 욥이 당한 고난, 스벌제가 아닙니다. 욥이 뭐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또 욥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은 여러분 스벌제가 아니죠. 예,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메타 세대들은 이 사람 이 메시지는 우리하고 의사소통이 된다. 그렇게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신조어 이걸 검색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예. 꽝꾸. 생님 꽝꾸. 뭐라고? 니네한테 욕한 거니? 아니에요. 꾸민 듯이 꾸미지 않은 듯이 꾸민 것처럼 화장 안 한 듯 화장한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말을 그냥 정말로 꽝꾸네요. 이러면 약간 좀 느낌이 약간 꾹꾹하고 이래 하지만 이거 굉장히 칭찬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 학생들 만나면 채팅을 통해서 만나더라도 야 오늘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민희 오늘 완전히 꽝꾸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첫 번째 우리말 알아듣는다? 알아듣는 말로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런 언어들을 조금씩 익히고 왜냐면 의사소통을 알아가야 되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메타버스 세대가 언어를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기. 말을 줄여요. 자, 예를 들어서 아빠 이번에 뭐 어떤 생선 줄 거예요? 생선? 네 고등어 먹고 싶냐? 칼치 먹고 싶어? 무슨 소리예요?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자기들끼리 야 생선 하는데 아버지 보고 생선하면 고등어 칼치 이러면 이제 세대 차이 확 나버리는 거죠. 이 말을 줄입니다. 이 메타버스 세대 아이들은 이 말을 줄이는 거. 예를 들면 빠바 뭐죠? 파리바게뜨. 그 다음에 비담. 야 선생님 오늘 완전히 비담이에요. 비담. 뭐 내가 비듬이 많다고 여러분 이제 세대 차이 확 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비담이에요. 내가 좀 비위가 상해? 아니에요. 비주얼 담당이에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야 너는 우리 중에 비담이야. 그러면 아이고 진짜요? 에이 너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기분이 좋아합니다. 말을 줄여서 두 단어를 줄여가지고 합쳐가지고 이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거를 줄여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선생님 그건 뭐예요? 할 때 우리가 또 재밌게 풀어주는 이거라 할 수가 있겠죠. 유레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나 어떤 예전의 과거의 사건 리즈 시절은 우리가 그냥 보통 문자 리즈 이야기하는데 이 박지성이 어떤 축구 선수죠? 이 친구가 리즈 유나이티드에 활동할 때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유래해가지고 리즈 시절에 근데 이거를 조금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엄마가 자기 딸에게 딸하고 좀 이렇게 요건 조금 여러분 그냥 우리 청불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잠깐만 고민인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츤데레, 이건 예전 지금 잘 쓰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 두 단어 합든 겁니다. 팩트 폭력. 그 다음에 난닝겐은 인간이 아니다. 낫과 닝겐, 파드 어택.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시면 있는 식구들이 마치 뭐 바퀴벌레처럼 자기 집을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용 공간 소파에 앉아 계시죠. TV 모니터와 함께, 리모컨과 함께. 아이들이 막 카톡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한 30분 후에, 그럼 뭐 했어? 파드 어택.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승어. 요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 초승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서울역입니다. 그 다음에 비틀기, 스세권, 스타벅스, 접근이 가능한 곳,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멍청비용. 멍청비용이 뭐냐면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비용. 예를 들면 에어팟 쓰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안 쓰니까 또 사야 되죠. 그때 말하는 것이 멍청비용으로 이번에 30원 날렸어.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에어팟 한쪽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또 새로 사야 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내가 써야 한다. 이걸 이제 멍청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고스팅, 지금 화면에 이렇게 흐림이 있는 현상.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아이를 걔는 고스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태어, 아기, 가을, 그 다음에 방울방울. 원래 이게 이 의태어가 영화 러브 픽션에서 하정우가 그 공효진이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좀 표현을 다르게 해봐. 그 옆에 보니까 그 방울토마토가 있었거든요. 방울토마토 조그맣고 귀엽잖아요. 방울방울해. 그때부터 이게 유래가 되어져 가지고 너 오늘 여자 하네. 여자스럽다. 그렇게 이제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접두어, 개 붙이면 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핵이라고 하면 굉장히 라는 뜻이고 엄청나게, 그 다음에 킹, 갓 이거 붙이면은요 엄청나게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 계획, 킹 이걸 같이 함께 버리면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최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번째 보면 게임에서 유래한 언어들, 그리고 브랜드, 처갓집 양념통닭 마스코트에서 나오는 초돌이, 완전히 오늘 완전히 초돌이네. 그러면 미치도록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저세상 텐션, 이런 관짝소년단, 이 완전히 우리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것.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다.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다 할 때, 와, 저세상 텐션이다. 이건 좋은 뜻도 되고,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되지만 좀 안 좋은 쪽이 되고, 야, 걔 있잖아. 인간성이 완전히 저세상 텐션이야. 이 세상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 이건 아주 착하든지 아주 나쁘든지 이게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킹갓 저너를 줬습니다. 인정과 관종, 이런 인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내가 말이지 얼마나 용감하고 내가 얼마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한다.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 SNS에서.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남들이 시도하지 못하는 거, 이것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일본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의 관광객, 우리들 한국 관광객들이 급속히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일본 다녀온다고 여권에다가 다른 도장 찍는 것도 아닌데, 이런 왜 일본 관광이 그렇게 급감했을까요? 어떤 분이 아주 놀랍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가서 인증사진을 못 찍어 올리기 때문에 일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내가 제주도에 가거나 혹은 내가 해외에 가면 거기서 찍었던 거, 거기서 내가 사진을 찍어야만 내가 해외에 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지니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메타버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며 또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 시대. 이 공유 아닙니다. 이 공유 시대는 이런 공유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그리고 소카. 지난 8월에 제가 줄을 세워서 했던 커플, 제가 교목을 했을 때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울에서 김해로 저희 교회로 인사를 하러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 둘이 2명이 왔어요. 누가 데려다 준 거냐 하니까 아니에요. 소카로. 그냥 그럼 키는 그냥 코드 받아가지고 이 소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시동을 걸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밖을 보니까 둘이 타더니 갑자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시대.
공유 시대, 소유가 아니고 공유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공간도 공유의 시대고, 식당도 공유의 시대고, 집도 쉐어하우스 공유의 시대로 이 세대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메타버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킥보드를 타는 것도 자기가 QR코드 받아가지고 요금을 지불하고 타게 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섬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춤추게 하는 칭찬. 메타버스 시대들은 좋아요, 좋아요. 구글 하잖아요. 좋아요 찍어주세요. 좋아요 100개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하고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느슨한 대인관계. 서로서로가 끈이 느슨합니다. 썸이라는 노래 있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것 같은 네가 아닌 너. 자, 썸이라는 게 뭡니까? 사귀는 게 아닌데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거. 여러분 SNS 친구 이런 몇 명이십니까? 페이스북 제 친구는 지금 한 4,500, 한 10명? 그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4,500명이 친구지만 다 친구냐? 아닙니다. 이 4,500 친구 중에 제 글을 읽는 사람들 얼마 없고요. 이 4,500 친구 중에서 제 글에 댓글 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메타버스 상황 속에는 이런 관계들, 예를 들면 인스타에서 친구들 3,000명, 4,000명 모으다가 갑자기 그냥 탈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관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서로 깊은 관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시대에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교사와의 관계도 깊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대면대면은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중 터치. 이건 이제 세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로 만든 심장, 감동을 별로 받지 않은 시대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다른 계층과 차별되는 시대다. 한 교실에 검사가 되려는 검사 아들이, 의사가 되려는 의사의 딸이,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아프면 장기 면역 같은 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한 아이들이 한 교실에 살지만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서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쟤는 같은 말이 있을 뿐이지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메타버스 시대. 친구는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친구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기독교는 계층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혐오 시대, 같은 계층, 같은 사람들, 그들까지는 서로 친구하지만 하지만 쫙이가 좀 다르면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요즘 우리 한국에서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충이라고 여기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른, 나와는 조금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충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충들이 존재하죠. 이 혐오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시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2시 35분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둘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 서로가 서로의 책임지지 않는, 내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여도 내가 먹은 것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더치페이가 아니고 더치페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 대기업에 엄청난 능력으로 살아가는데요. 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입사원 100명 중에서 27명이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 내리고 그리고 칼퇴근 못하게 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사를 떠나버립니다. 이걸 보고 윗세대들은, 요즘 세대들은 끈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것이 2인칭이었고요. 이제는 3인칭, 충성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기가 살아갈 목표를 찾습니다. 그래서 레이던 푸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깃발, 부를 노래, 믿을 심조 따를 리더가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아이돌에게 집중합니까? 왜 아이돌에게 목숨을
목숨까지 그렇고 조공을 바치고 정말 그들이 그냥 흠모하고 합니까? 그들의 삶을 바칠 대상을 찾는 이 청소년기 시대와 이 메타버스 시대 같이 결합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자기가 흠모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유행을 쉽게 타는 세대. 왜냐하면 수많은 트렌드가 자주 바뀌니까. 얼마 전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20대 사진 올리기 열풍이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페이스북은 이제 40대와 50대가 주로 대부분인 이 페이스북이 되었다. 여러분 20대 사진 20대들이 올립니까? 아니죠. 20대에 즐거웠다라는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20대 사진을 올립니다. 이런 트렌드를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고 이 트렌드에 사람들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유행이 순식간에 돌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유행이 하나 퍼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통로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순식간으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유행이 짧고 굵고 강하게 그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WWJD, 이거는 시카고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여러분 뭐 몇백억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올 보너스 가로챘다? 분노합니다. 불이익은 못 참는 시대. 그런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인 인플루언서의 시대. 혼자서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이 KT의 속도가 안 나온다. 이걸 항의하니까 KT에서 그냥 너무 좀 이렇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100만 유튜버거든요. 자기가 당한 것을 유튜브 그대로 올리니까 KT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 시대. 왜? 메타버스 시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SNS를 통해서 금세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메타버스 시대도 알려줘야 되겠죠. 연대 파워.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리니지에서도 요즘 나왔던 그 리니지 뭐죠? 블라인드 앤 소울인가요? 이 리니지가 이 NC에서 많은 돈을 내면 큰 무기를 사면 게임에 이기는 자꾸 이런 게임을 하니까 이 평민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싸웠던 약 4년에 걸친 이 전쟁.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서로가 같이 모으는 돈줄. 얼마 전에 그 인천에 이게 진천몰 이번에 아프간 받아주었던. 그다음에 인천에 어떤 피자 가게에서 한 가정이 아빠 피자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잔고가 570층밖에 없어요. 이 가정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 카페, 이 피자집 사장님이 피자를 주면서 그 피자 그 광고판에다가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걸 듣고 이 피자 시키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돈줄 함 내야 된다. 혼줄 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가게에 우리가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헤아리다가 잠들도록 해버리자. 그런 시대가 요즘의 시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행한 아름다운 참 귀한 헌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할 대상을 찾죠. 박만례 씨나 그리고 윤여정. 나이가 많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꼰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사람들은 존경해요.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꼰대 아닙니다. 여러분 윤여정 씨나 박만례 씨나 정말로 좀 그거 하지만 이 박만례 씨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이가 많은데도 뭔가 시도해보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 멋지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메타버스 세대들에게 이런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에 올인한다. 이런 나중에 그 유튜브 쉬는 시간에 잭 안드라카 17세였나요? 15세였나? 그때 최저령 키트를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이 아니라 자꾸만 새롭게 뭔가 남들과는 다른 그런 생활을 삽니다. 또 이것은 그냥 패션뿐만 아니고 삶의 영역에서도 자기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집도 예전에 그냥 집 한 가구 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 공간에 방만 다르게, 그다음에 공유 주방, 그리고 공유 거실,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탈종교화, 점점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시대에, 그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을 바꿀 노력을 합니다. 10대지만 이 캄캄과 이거 한번 넷플릭스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청소년이고 너희들은 그냥 뭐 하라는 것만 하고 그냥 대학만 가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을 지금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세대들을 참으로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지혜롭게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네, 둘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2시 35분인데 3시에 우리 정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좀 쉬시고 좀 몸도 좀 푸시고 좀 물도 마시시고. 네, 강승모님 박수 쳐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시간 되시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안꾸 네, 강의 수락이요. 네, 잠시 뵙겠습니다.